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남측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산 그린시티의 심장, 핵심 지역이 남측 지구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곳이 정작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 지구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KCT에서는 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차량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바로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2차 산업 핵심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석탄 시대에 철도가 개발되고 자동차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지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생기면서 마차를 운행하던 기존 기득권이었던 마부들은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산업도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마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자동차가 마차를 앞지를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이 깔리게 됩니다. 2차 산업의 시작은 영국이었지만 그 꽃을 피운 나라는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00년 가까이의 먹거리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는 4차 산업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장이 자율주행 관련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육에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토론식 교육을 하는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에 비해서 주입식 교육을 한 우리나라는 각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 것에 급급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창조적인 기업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벤치마킹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아주 큰 시장인 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8년 12월에 KCT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시장의 가장 핵심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곳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차에 적용하게 될 핵심 기술인 무인 자동차 시스템과 차량에 들어가게 될 각종 센서,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 및 처리를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운행 중에 센서로 감지하고 고장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지능 제어 및 지능 운행 장치를 개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내 외부 카메라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정보 안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될 아주 다양한 센서들을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벨 0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한 3단계까지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4단계, 5단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10년 정도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은 지난 50년간보다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기업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등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면 사양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와 수소 차량으로 바뀌면서 주유소가 없어지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휴게소가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차에서 이제 먹을 것도 먹게 되고요. 뭐 게임을 하게도 되고요. 심지어 잠을 자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수준으로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번 기업은 어딜까요?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정유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록펠러죠.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대에 록펠러는 누가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좀 재밌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 2,000개의 차량 충전망을 2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차량을 만들려면 최소한 3, 4년 전에 부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 기아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10년 뒤에 전 세계의 차량 중에 10%의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에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을 책임질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보면요,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 사진입니다. 보시면 벌써 이미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이 모든 앞으로의 센서와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게 될 모든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쪽은 모든 KCT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곳을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송산 그린시티, 특히 남측 지구 산업단지에 고정리, 용포리, 삼존리, 두곡리, 송정리 부근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단지 주변에 내가 토지를 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땅을 사는데 너무 어렵고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고 기업이 들어오고 도로가 깔리고 새로운 개발이 되는 중심에 있는 축에 내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시기도 하고 망설이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KC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엄청나게 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이쪽에 투자하긴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산업단지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주변에 뭐 도로가 있고 배수로 잘 돼 있는 그런 토지, 맹지만 아닌 토지를 산다면,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만 아닌 괜찮은 지역에 지금 당장 어떤 개발 행위 가능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를 산다면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산업단지가 얼마나 대단한 산업단지인지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10년 뒤에 전 세계 차량 중에 10%가량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에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지구 산업단지에는 카이스트, 서울대, 국토부, 현대, 기아, KT, SK, 만도 등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에서도 보여지듯이 벌써 이렇게 토지를 잘 닦아서 유보지에서 지금 일부 토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지금 공단교차로 사거리에서 지금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덤프트럭들이 계속 수시로 이쪽에서 흙을 갖다 나르면서 이 간석지였던 남측 지구에 흙을 채워 넣으면서 벌써 이곳은 위성사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지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말에 이곳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내년이면 아마 기업들의 공장이 지어질 겁니다. 공장 같으면 6개월 정도면 지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으면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5년 전 평택과 같습니다. 5년 전 평택도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한다고 추진했고 삼성에서도 한다고 발표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주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되겠어? 진짜 될까? 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6년이 흐르고 나서
그 당시 150, 160, 180 하던 계획관리 땅들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한번 토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도로 중심으로는요, 지제리 방충리 라인들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도 있고요. 근래 2, 3년간은 거래조차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삼성이 4기 공장까지 만든다고 발표를 했다가 2기를 추가로 더 건설한다고 하면서 지금 평택은 정말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6년 전 평택의 모습이 바로 이곳 화성 송산 그린시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허벌판 같지만 이렇게 위성 사진에서도 보듯이 전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토지 기반을 다 닦아놔서 공정률이 80%에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화성에서도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이고요. 이 송산 그린시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동측지구는 이미 성공적으로 분양을 해서 아파트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한 3억 2천 3억 4천에 분양을 했던 세솔동 남측지구가 지금은 6억 중반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쪽에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전체를 통틀어서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이곳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측지구, 일자리가 있는 이 남측지구, 이곳을 핵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송산역이죠. 그리고 이렇게 벌써 서해안 복선전철 라인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라인도 올해 개통이 됩니다. 지금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미 벌써 도로는 연결되었는데 아직은 공정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아주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지금 한 1년, 2년 안에 이곳에 투자하시지 못한다면 아마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또한 5G인데요. 앞으로 정말 큰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5G 시대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5G란 또 뭐냐면 초광대역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초저지연 통신, 대량 연결 통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5G망을 까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5G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KCT를 통해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KCT에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을 펼치고 개발된 기술력으로 남측 지구의 차세대 자동차 산업단지에서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는 것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와 남측 산업단지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시장의 세계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남측 지구에는 약 40만 평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부지죠. 이 테마파크는요, 독일 뮌헨의 랜드마크인 BMW 벨트, 폭스바겐 그룹이 만든 자동차 도시 아우토슈타트,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 도요타 자동차의 쇼케이스 도요타 메가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동차를 즐길거리와 볼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년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 차량, 휘발유 차량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 7천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열리는 엄청난 산업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남측지구 산업단지,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지구 산업단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뛰고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남측지구, 송산 그린시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